자, 첫 번째 뉴스. 시카고 베어스의 헤드코치 맷 에버플러스가 드디어 경질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경기 이후에 맷 에버플러스를 경질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에버플러스는 이번 시즌 초반 4승 2패로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했으나 이후 6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버플러스는 2022년부터 시카고 베어스의 헤드코치직을 역임을 했고요. 14승 32패를 기록하면서 결국 경질이 됐습니다. 임시 헤드코치직에는 이번 시즌 베어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담당했던 토마스 브라운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버플러스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라이언스와의 경기 종료 직전 3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45야드 지점이었죠. 한 30여 초가 남은 상황, 타임아웃이 한 개가 남아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전부 날려버렸고 경기를 허무하게 패배하는 정말 최악의 타임 매니지먼트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경기 인터뷰에서도 크게 이 결정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고요. 또한 경기 후에 베어스의 많은 선수들이 인터뷰로도 좀 많이 아쉬움을 드러냈고 굉장히 분개했다는 소식들이 많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죠. 에버플러스는 커맨더스전에 헤일 메리 끝내기 패배, 패커스전 위닝 필드골 블락, 라이언스전 경기까지 이런 한 끗의 경기에서 팀을 결국 승리로 이끌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됐고요. 그 외에도 2022년 이후 위닝 레코드를 기록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 지금 2승 22패를 기록하는 등 좀 감독으로서 최악의 모습만을 보여주다가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감독 대행을 맡게 된 토마스 브라운은 기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쉐인 월드론 경질 이후에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좀 익숙한 USC식 오펜스를 좀 설계해주면서 윌리엄스의 퍼포먼스 향상을 도왔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독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계에서도 타임 매니지먼트 잘 못하는 장면에서 해설자랑 캐스터가 엄청 질타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너스 소식입니다.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결국 또 쓰러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러닝백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오른쪽 무릎 후방 십자인대 PAC 부상을 입으면서 이번 시즌 나머지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버퍼로 빌스와의 경기 첫 쿼터에서 아킬러스 부상에서 복귀한 맥카프리가 이제 기다렸던 만큼 굉장히 결정적인 활약을 계속 했었는데 이 쿼터 11분 23초를 남긴 상황에서 맥카프리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받은 뒤 필드를 향해 이제 방향을 바꾸려다가 컨택 없이 쓰러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맥카프리는 블루 텐트에서 점검을 받았고요. 이후에 곧바로 라커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결국 시즌 아웃이 선언되었는데요. 헤드코치인 카일 셔너는 답답하다라면서 이에 대해서 입을 열었고요. 이번 주에 정말 좋은 훈련을 해왔고 맥카프리의 집중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시즌 아웃된 브랜든 아이육 그리고 저본 하그레이브 정기적으로 이제 결정하고 있는 트레이트 윌리엄스나 닉 보사 이런 주요 선수들의 부재 속에서 크리스티안 맥카프리의 부상은 또 다른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나이너스입니다. 맞습니다. 복귀 후에 지난 3경기 동안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했던 맥카프리였는데 드디어 빌스전에서 살아나나 했는데 이런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과거에도 2년간 풀타임 주전을 뛰면서 많은 캐리를 소화하다가 2020 그리고 2021 시즌에 부상으로 2년간 10경기 출장에 그쳤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2-23 시즌 2년간 풀타임 주전을 소화하면서 옛날처럼 다시 몸에 무리가 온 게 아닐까 싶고요. 맥카프리가 또 이번에 2년 3,8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은 만큼 과거와는 다르게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느냐가 이 계약을 다 소화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맥카프리의 빈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던 이 러닝백 조던 메이슨까지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IR에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나이너스는 1, 2번 러닝백을 모두 잃게 됐고요. 그 자리는 아마 루키 러닝백인 아이작 게랜도 선수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3연패에 빠지면서 지금 서부 디비전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좀 굉장히 아쉬운 부상이 아닐 수가 없고 이번 시즌 정말 핵심 선수들의 계속되는 부상으로 인해서 카일 셰너한도 나이너스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소식입니다. 라이언스의 디펜스에서 또 부상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라인베커인 말콤 로드리게스가 목요일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ACL 파열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잔여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4세인 로드리게스는 이번 시즌 6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민첩한 운동 능력,
쿼터백 리드를 잘하는 그런 플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43개의 태클, 2개의 색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주요 선수들의 이탈에 더해진 로드리게스의 부재는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슈퍼볼까지 노리고 있는 라이언스의 디펜스에 굉장히 큰 도전 과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서 라이언스는 덴버 브론코스의 연습 명단에 있었던 전 프로볼 라인베커 관 알렉산더를 영입을 했는데요. 알렉산더의 영입은 리더십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선수가 기존 시스템에 잘 녹아내릴 수 있을지, 이것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에런 글렌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알렉스 안젤로니가 부상으로 이탈한 데 이어서 이 빈자리를 하고 들어온 이 말콤 로드리게스마저 지금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점은 라이언스 디펜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라이언스는 관 알렉산더 영입에 이어서 프로볼 출신의 세이프티 자말 아담스까지 프랙티스 스쿼드에 데려왔고요. 소식에 따르면 자말 아담스도 라인베커로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세이프티가 아닌 라인베커로 출전하는 아담스를 곧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로드리게스 이외에도 레비 오노주리케, 조시 파스칼, DJ 리더까지 디펜시브 라인에서 핵심 선수들이 지금 전부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있을 패커스와의 경기에서는 아마 이 나머지 선수들도 불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차에서 또다시 패배를 겪으며 실망스러운 시즌을 이어나가고 있는 뉴욕 자이언츠는 이 디펜시브 라인에서 발생한 여러 부상으로 인해서 고심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뉴욕 자이언츠 최고의 선수죠. 디펜시브 라인 메인인 덱스터 로렌스가 달러스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경기에서 카우보이스에게 27대 20으로 패한 3쿼터 왼쪽 팔꿈치 탈구 부상을 입었습니다. 브라이언 데이볼은 이 부상에 대해서 장기적인 부상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즌 아웃이 선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루키 타이트엔드인 테오 존슨 역시도 발 부상을 입으며 이탈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덱스터 로렌스는 9개의 색과 16개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올프로에도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상이 아닐 수가 없고요. 다니엘 존스 방출과 그리고 팀 내의 탑 플레이어 이탈까지 생각한다면 자이언츠의 현재 라커룸 분위기는 정말 암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2승 10패로 내년 드래프트 이제 1픽 레이스에서 지금 3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올해 유독 이런 좀 성적이 안 좋은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현재 3개의 팀이 있고 3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5개의 팀으로 현재 탱킹 레이스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아마 여기서는 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이번 시즌이 아니라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시즌 후반으로 가니까 계속 우울한 소식만 많이 전하게 되는 것 같네요. 조금 밝은 소식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일요일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경기를 위해 팀과 이제 비행기에 오르기 몇 시간 전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러닝백 제임스 코너는 2026 시즌까지 애리조나에 머물게 될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계약은 $1,900만 규모의 계약이고요. 코너는 2024년 기본 연봉이 $423만 5천 그리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프리에이전트가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코너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연평균 $950만 받게 되었고요. 이는 러닝백 중 연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상위 7위에 해당합니다. 코너는 2021년 애리조나에 합류한 이후에 팀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요. 드류 패칭의 지도 아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커룸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는 리더로서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스틸러스에서 카디널스로 이적 후에 이 드류 패칭의 런헤비 오펜스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183개의 캐리, 773 러싱 야드, 토탈 야드는 이미 1000야드를 넘게 기록을 하면서 4시즌 연속 토탈 야드가 1000야드를 넘는 그런 기록을 달성했고요. 본인의 최고 기록인 1470야드 또한 올해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3경기에서 이제 36개의 캐리 동안 109 러싱 야드 그리고 캐리당 야드가 지금 3야드 정도에 그치면서 좀 부진하고 있고 카디널스 또한 2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NFC 서부가 플레이오프에 당락이 걸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제임스 코너가 이제 남은 시즌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잭슨빌 제규어스 소식입니다. 잭슨빌 제규어스는 레프트 태클 워커 리틀과 3년 $4,500만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보장 금액은 $2,600만 라고 하고요.
리틀은 2021년 NFL 드래프트에서 전체 45번째 선수로 선발되었던 선수이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2027 시즌까지 잭슨빌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드래프트 당시에는 기대를 모았지만 리틀은 지금까지 단 21경기에만 선발 출전한 데 그쳤는데요. 제규어스는 2022년도에 캠 로빈슨과 계약을 연장했기 때문에 리틀은 대부분의 경력 동안 고에게 백업 선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중반에 캠 로빈슨이 트레이드가 되면서 리틀은 NFL 선발급 레프트 태클로 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저 22-23 시즌에 캠 로빈슨이 뭐 부상 그리고 출장 정지를 당했을 때 이 리틀이 로빈슨의 자리를 잘 메꿔줬던 경력이 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선발 출전하기 시작했고 리그 최상위급 선수다라고 현재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 퀄리티 있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뭐 여기서 한 단계 스텝업을 이뤄낼 수 있다면 3년 4,500만 달러 계약은 뭐 굉장히 좋은 계약이 될 것이고 혹여 그러지 못하더라도 현재 리그의 태클 시세로 본다면 꽤나 합리적인 계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이 레프트 태클이 버커니어스의 트리스티안 워프스인데 2,812만 달러를 받고 있고 리틀의 연봉 규모는 지금 레프트 태클 순위로 보면 14위, 태클 전체로 놓고 보면 26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사이드가 있는 선수이고 현재 활약만 본다면 뭐 3년 4,500만 달러 계약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짜 올 시즌 최악의 장면 중 하나를 만든 선수죠. 자, 플레이 보면서 경악을 했는데 저는 이 휴스턴 텍산즈의 라인베커 아디즈 알샤이어가 지난 경기 중 제규어스의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를 향한 태클 이후에 이 행동으로 인해서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NFL 사무국은 성명에서 알샤이어의 행동이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스포츠맨십을 증진하기 위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NFL 바이스 프레지던트 존 러니어는 이번 출장 정지를 직접 발표하면서 해당 내용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써 샤이어는 2024 시즌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제 2025년 이제 마지막 경기 그때는 출전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태클로 로렌스는 즉각 경기에서 아웃됐고 다행히 이제 큰 부상은 아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많은 팬들은 이제 과거에 고의적인 살인 태클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이 본테즈 버픽을 소환하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슬라이딩이 좀 늦었고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었다면서 이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현재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알샤이어는 경기 후에 로렌스를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사과했고요. 어쨌든 의도의 유무와는 별개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태클이었다는 점에서 출장 정지 처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로써 텍산스는 작년 주전 라인베커 크리스티안 해리스의 부상이 현재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에 알샤이어의 출장 정지까지 겹치면서 라인베커 뎁스가 굉장히 얇아지게 됐죠. 헨리 토오토 그리고 네빌 휴잇이 이 주전 라인베커 듀오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는 뭐 시즌 중반 합류했던 데빈 화이트가 세 번째 라인베커로 뎁스를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